기가은비 기술과정을 부탁해. 저작권과 초상권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저는 이번 학기 1학년 기술과정을 담당한 교사 고은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여러분이 어떤 선생님인지 궁금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는 이미 여러분하고 얼굴을 마주하고 수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쉬워서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듣게 될 기술과정은 일주일에 3번 수업이 있고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도 3차 시 분량이 일주일에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상으로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과제를 수행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학교 구글 클래스룸이 있죠. 거기 들어가서 과제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1학년 부실에 있고요. 1학년 부실은 3층에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1학년 교실이 한 층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가장 가깝게 지낼 수 있고 또 가까운 교무실에 있는 선생님이 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수업으로도 여러분 가까워지고 또 거리적으로도 가까워지고 마음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첫 차시기 때문에 기술과정이 어떤 교과인지 기술과정의 모든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청소년기 발달의 앞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과정이 무슨 교과인지 알아봅시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웠던 실과 기억나세요? 기술과정은 실과를 조금 더 심화시킨 교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과 시간에 무엇을 했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기술과정 교과가 어떤 건지 조금 더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기술과정은 기술과 가정이 합쳐진 교과예요. 그래서 기술 시간에는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고요. 이 시스템을 잘 적용해서 미래 사회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또한 가정은 자기 이해, 즉 청소년의 발달이나 가족의 형성이나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요. 또한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서 효과적으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교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기술과정은 여러분이 실제 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길러주는 교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단원에 대해서는 뒤에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교과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교과서 받으셨죠? 교과서 맨 앞에 보면 이렇게 차례가 나와 있어요. 크게 분홍 색깔의 가정생활 분야와 초록 색깔의 기술의 세계 분야로 나눠집니다. 먼저 왼쪽부터 볼게요. 왼쪽에 핑크색 부분 보면 여기가 가정 관련된 단원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에서 3단원은 가정과 관련된 내용을 배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 연두색 부분에서 기술과 관련된 단원 3개를 배우도록 해요. 그럼 가정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생활에는 1단원 청소년의 발달이 있는데요. 청소년의 발달에는 2개의 소단원이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의 발달 특징. 청소년의 발달 특징은 인간 발달과 관련된 단원이에요. 즉, 지금 여러분은 청소년이 됐죠? 청소년으로서 몸이나 정서나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해 배우는 단원입니다. 두 번째 단원은 청소년의 성과 친구 관계인데요. 여기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교육을 배우는 단원이에요. 기대가 되죠? 두 번째로 청소년의 안전한 생활문화 단원을 살펴봅시다. 여기엔 4개의 소단원이 있습니다. 생활문화 단원에서는 여러분이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능력들을 키우게 돼요. 첫 번째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은 뭐죠? 맞아요. 식품과 관련된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데 먹는 거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여러분이 만약에 코로나가 이제 조금 나아져서 실제 현장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 조리 실습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청소년의 바람직한 의생활. 의는 뭐죠? 맞아요.
옷입니다. 옷과 관련된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의 안전한 주생활에서는 집과 관련된 내용을 배우게 되고요. 마지막 4단원 청소년의 안전한 생활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추가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기술과정 교과실을 소개합니다. 앞에서 기술과정이 어떤 교과인지, 교과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서부터는 기술과정과 관련된 교과교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걸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교과교실의 위치를 알려면 서쪽과 동쪽을 구분해야 하는데요. 좀 어렵지만 잘 설명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이 서쪽, 오른쪽이 동쪽이에요. 이건 우리 학교 1층 지도, 평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쪽이 어디냐면요.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게 될 교문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체육관이 있는 이쪽이 동쪽이 됩니다. 이 동쪽에 위치한 것이 가사실이고요. 서쪽에는 반대로 기술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여기가 가사실입니다. 1층에 있고요. 동쪽 계단 옆에 있습니다. 상태를 보면 네, 그렇고요. 내부는 찍지 않았어요. 나중에 실제 와서 보세요. 가사실의 문은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좌우로 문을 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교실도 좌우로 여는 문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는 기술실이에요. 기술실은 1층 반대쪽, 즉 서쪽 계단 옆에 있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나름 깨끗해요. 리모델링 한 지 조금 얼마 안 됐어요, 여기는. 교과교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서쪽, 동쪽, 모르겠어, 난 방향치야 하시는 분들, 그냥 교과교실 수업을 할 때는 1층으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평상시 수업은 그냥 교실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온라인 수업은 여러분 구글 클래스룸 교과방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의 발달 특징과 나. 오늘은 청소년의 신체적 발달 앞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0쪽을 펴시고 선생님의 설명 영상과 함께 교과서를 함께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성장급등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장급등이란 성장과 급등이 합쳐진 말입니다. 성장이 뭐죠? 자라난다는 뜻이에요. 급등은 급하게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즉, 빠르게 자라나는 모습에 대해서 혹은 빠르게 자라나는 현상에 대해서 성장급등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온라인 계약으로 1차시를 배우지만 이전에 선생님이 내줬던 과제와 동영상들을 참고하면 성장에 관련된 동영상들이 몇 개 있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청소년기에 급하게 성장하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이 잘 되어 있죠. 성장 급등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본 적 있나요? 어떤 캐릭터인지 아시죠? 이런 걸 바로 폭풍성장이라고 하죠. 길쭉하게 자라난 피카츄나 그리고 길쭉하게 자라난 뽀로로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급속한 성장을 청소년기에 보일 수가 있어요. 이런 폭풍성장의 모습을 보고 바로 쉽게 얘기해서 성장급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청소년기에는요, 머리에서 바로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분비가 되면서요, 각 기관에 전달이 됩니다. 이 성장 호르몬에 의해서 우리는 키가 크고요, 몸무게가 모두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성장 호르몬에 대해 좀 더 알아볼게요. 여러분 뇌 밑에 보면 완두콩 크기만한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을 뇌하수체라고 하는데 뇌하수체가 있어요. 이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이라는 것을 내보내요. 뇌하수체에서 분비된 성장 호르몬은요. 여기 그림에 보이듯이 혈관 안에 있는 피를 타고 여러분 몸의 곳곳을 돌게 되고 여러분 몸에서 키가 크고 몸이 자라도록 성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건 2018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 통계인데요. 교과서 10쪽에 비슷한 내용이 그래프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건
키와 관련된 그래프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얼마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는지를 통계를 내서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몸무게에 관련된 그래프입니다. 성장 급등 현상, 즉 폭풍 성장이 일어날 때는 물론 키도 자라지만 몸무게도 증가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잘못하면 비만이 되거나 아니면 뚱뚱해지는 학생도 있을 수가 있고요. 키가 자라면서 한편으로는 자연스럽게 몸무게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장 급등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장 급등이 빨리 일어나는 거 알고 계세요? 여학생의 경우 10세, 욕각됐죠? 10살 전후 성장급등 현상이 일어나고요. 남학생의 경우에는 12살 전후로 성장급등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여자가 남자보다 2, 3년 일찍 자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보면은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등치가 크거나 키가 큰 경우가 있죠. 따라서 여학생들이 성장급등 현상이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진처럼 14살인데 키가 엄청 큰 여학생이 나올 수가 있어요. 반대로 남학생들은 내가 여학생보다 키가 작아 라고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곧 여러분도 폭풍 성장하게 될 겁니다. 성장 급등과 관련된 사실 두 번째. 최근에는 건강과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서 성장 급등이 시작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옛날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고기도 쉽게 먹고 맛있는 것들도 쉽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성장 급등, 즉 폭풍 성장이 일어나는 나이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인데도 키가 큰 친구들도 있죠. 이게 좋아 보이지만 조금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성조숙증이 무엇인지 아나요? 성조숙증은 여러분이 여성과 남성이 되는, 즉 어른이 되는 시기가 조숙, 빨리 온다는 뜻이에요. 어른이 되면 빨리 되면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성적으로 너무 빨리 성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키가 크는 그런 성장 시기가 줄어들고 키가 크는 시기가 빨리 끝나요. 그래서 키가 작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성호르몬 그리고 성교육 시간에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급등과 관련된 사실 세 번째, 머리 크기의 비중, 얼굴 모양 등이 변화한다. 여러분, 동안의 조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밑에 아기 사진이 보여요? 이렇게 아기처럼 귀엽고 어려 보이는 얼굴을 동안이라고 하죠. 동안이 되려면요, 조건이 있어요. 보통 아기 얼굴들은요, 동그란 것도 동그란 거지만 머리 끝부터 눈까지의 거리, 즉 이마 길이와 눈부터 코까지의 거리, 그리고 코부터 턱까지의 거리의 비율이 보통 1대 0.8대 0.5라고 해요. 아기들의 얼굴은 즉 이마 길이가 긴 거죠. 이런 경우 얼굴이 동그랗고 어려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랬던 얼굴이 어른이 되어감에 따라서 1대 1대 1까지 이렇게 비율이 변하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 어디 길이가 길어지나요? 즉 눈부터 턱 끝까지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특히 코부터 턱 끝까지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하관이 자란다고 하죠. 나이가 들어 보이는 얼굴로 바뀌는 겁니다. 이런 얼굴을 노안이라고 하죠. 나이가 들어도 노안보다는 동안이 좋죠. 그래서 이때 달라지는 비율에 따라서 점점 여러분이 아동이나 유아의 얼굴에서 변화해가지고 아동이 됐듯이 아동에서 청소년을 거쳐서 어른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성장 급등과 관련된 사실 네 번째, 뇌, 소화기관, 폐, 심장 등 신체 내부 기관도 발달한다. 여러분, 몸이 자란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겉껍질만 자란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뼈와 근육도 늘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키도 크고 팔다리도 쭉쭉 길어지는 건데요. 여러분 내부 장기들도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두뇌도 발달하게 되고요. 간도 좀 더 커질 거고요. 기타 다른 기관들도 좀 더 기능이 성숙해지고 발달하는 시기가 청소년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알이 커진다고?
성장과 관련된 재밌는 얘기를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여러분, 몸이 자란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커진다는 뜻인데요. 눈알도 자라나게 됩니다. 눈알이 생각보다 큰 거 아시죠? 그래서 뒤통수를 퍽 친다고 해서 눈알이 빠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장기에는 이런 눈알도 자라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요. 이건 눈을 어느 쪽에서 바라본 모습일까요? 바로 옆에서 본 모습이겠죠. 이때 빛이 들어오고 이제 추가되는 유리체와 망막까지의 거리, 즉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거리도 점점 길어지게 됩니다. 이건 마치 공이 점점 커지면 직경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러면 빛이 눈알 유리체를 통과해서 이제 망막에 도착을 해야지 잘 보이게 되는데 이 거리가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키가 커짐에 따라서 가끔 눈이 나빠지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눈알이 커지면 눈이 나빠질 수도 있는 거죠. 오늘의 과제를 소개합니다. 오늘 수업을 열심히 들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설문지 작성하기입니다. 구글 클래스룸 기술가정 교과룸에 들어가면요. 선생님이 올려둔 설문지가 있습니다. 이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3가지 문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학번과 이름 적기, 두 번째는 빈칸 채우기, 세 번째는 사진으로 일상 공유하기입니다. 한 가지씩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학번과 이름 적기입니다. 이건 너무 쉽죠? 예를 들어서 10133 고은비 이렇게 본인의 학번과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아직 학번에 대해 모르는 친구들 위해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맨 앞에 1, 이거는 학년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은 다 1학년이니까 1이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01은 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1반이란 뜻이고 33, 이건 번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1학년 1반 33번이니까 1013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설문지 2번 문항, 빈칸 채우기. 이건 빈칸을 채우면 되는 문항이에요. 오늘 배운 기술가정 교과서 10쪽을 보고 다음에 나타난 빈칸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설문지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보았습니다. 교과서 10쪽을 보고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적어보시면 됩니다. 빈칸이 3개니까 첫 번째 빈칸, 두 번째 빈칸, 세 번째 빈칸을 차곡차곡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빈칸은 청소년기는 아동이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급격하게 발달하여 성인이 되어가는 이다. 이죠.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과도기 이렇게 적고 반점을 찍고요. 밑에 다음 빈칸에 나올 말을 마저 적어주시면 됩니다. 한 개는 알려드렸어요. 설문지 3번 문항입니다. 사진으로 일상 공유하기. 여러분의 일상을 소개할 수 있는 사진을 한 장 올려주시면 됩니다. 앞에 과제가 좀 쉬운 과제였죠? 1번, 2번은 그냥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3번은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영상으로 앞부분에 인사를 했죠. 그래서 선생님도 여러분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받고 싶은 마음에 이런 과제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일상사진 가능하고요. 풍경사진 가능합니다. 셀카도 좋습니다. 이런 사진들을 본인이 꼭 찍은 사진이 아니어도 괜찮지만 되도록 본인이 찍은 사진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돼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실제 설문지 문항인데요. 어떻게 올리냐면요. 3번 문항에 파일 추가 버튼을 누르고 여러분이 찍거나 혹은 휴대폰,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요. 이건 선생님이 찍은 일상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간단한 설명글입니다. 일상 사진은 아까 얘기했듯이 설문지에 그대로 업로드 해주시면 되고요. 간단한 설명글은 비공개 댓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설문지가 안 들어가지는 친구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앞에 사전 과제를 좀 해보니까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일단 구글 설문지가 들어가지지 않아요. 뭐 권한이 없다고 떠요. 뭐 구글 문서를 작성하는 게 안 돼요. 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첨부합니다. 구글 설문지가 되는 친구들은 그걸 사용하는 게 제일 편하실 거예요. 일단 설문지 1번 문항은 학번을 밝히는 문항이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고요. 2번 문항으로 바로 넘어가서 빈칸을 채워서 답을 달아야겠죠. 그건 여기 비공개 댓글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2번 답에 단어를 3개 쓰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어디 빈칸을 채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이 영상의 앞부분을 보면 선생님이 그 본문 내용을 다 띄워놨죠? 그래서 2번 문항에 어떤 빈칸을 채워야 되는지 이 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교과서 10쪽을 보시면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아서 비공개 댓글에 달아주시면 됩니다. 물론 설문지를 이용해서 2번 문항을 답변한 친구들은 이걸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3번 과제는 무엇이었죠? 사진을 통해서 본인의 일상을 공유해 주는 것이었잖아요. 그것은 이 4가지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4가지 메뉴에 사진을 직접 올릴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사진을 올리시고 설명글은 간단히 이 비공개 댓글, 아까 얘기했듯이 비공개 댓글에 작성해서 주시면 됩니다. 이때 수업 댓글과 달라요. 비공개 댓글은 여러분이 선생님한테만 보이도록 제출을 하는 것이지만 수업 댓글의 내용을 달면 다른 친구들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문항에 대한 설명글은 비공개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설문지 페이지가 안 들어가서 앞에 선생님이 설명한 방식대로 과제를 수행을 해야 돼요 했을 때 3번 사진을 낼 때는 내 과제에 플러스 여기 추가 또는 생성 메뉴가 있죠? 그걸 누르시면 파일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사진 파일을 직접 올리셔도 되고요. 나는 좀 편집해서 올리고 싶어요 하는 친구는 문서를 누르시면 구글 문서를 활용해서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여러분이 과제를 설문지로 작성을 했든 아니면 4가지와 비공개 댓글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였든 반드시 완료로 표시 버튼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완료로 표시 버튼은 내 과제에 여기 까만 버튼이 있죠? 이걸 꼭꼭 눌러주셔야 합니다. 이걸 누르지 않으면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를 운영하는 페이지에서 봤을 때는 미제출한 학생으로 떠요. 그래서 꼭 과제를 완료하시고는 완료로 표시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과제나 수업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다른 질문사항이 있으면 구글 클래스룸에 남겨주세요. 우리 학교 구글 클래스룸 기술과정 방에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보이죠? 여러분의 질문사항은 여기 소식이나 자료 등을 공유해보세요 칸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게 부끄러워요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메일 주소를 이렇게 화면에 띄워주었으니까 이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셔도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어요.